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 주식 트렌드 목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조하영입니다. 저희 주식 트렌드 방송에서는요. 현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꼭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까지 알차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졌죠. 전반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서 좀 주목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장중에는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에 국제 유가와 환율 출렁이는 모습 보였었죠.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순서로는 주식 트렌드 어떤 커리큘럼으로 방송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순서로는요. 시장 흐름 체크와 더불어서 주목해봐야 될 중시 이슈들 브리핑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순서로는 현 시점에서 꼭 주목해봐야 될 히든 종목 두 가지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시 40분 그리고 50분 사이에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마감 시황 살펴보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개인과 외국인 간의 이 힘겨루기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3조 6천억 원 가량의 확실한 매수 우위 보였고요. 반면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 15거래를 연속해서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중에 8,000선 이탈하면서 7,841선까지 터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만 결국에 낙폭 꽤나 많이 줄여낸 채 8,185포인트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반도체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장중에 낙폭이 굉장히 많이 두드러졌었는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낙폭을 축소하다 못해 상승 전환에까지 성공했습니다. 오늘장 2%가량 상승하면서 228만 원 선 종가 형성해줬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이 상승 전환에는 성공하지 못한 채 30만 원 선 내준 29만 9,500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종목이죠. SK스퀘어. 오늘은 3%가량의 하락세 보였고요. 현대차 역시도 약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기판 섹터 오늘도 강한 모습 보여줬죠. 삼성전기가 다시 한번 두 자릿대 급등세 보여주면서요. 종가 184만 원 선 형성했습니다. 200만 원 선 초읽기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마감 시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내내 매도로 일관하다가 장 막판 들어서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 포착해 보실 수가 있었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도 포지션 확실하게 또 취해주면서 지수 하방에 또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코스닥 오늘 2.54%가량 하락하면서 1100선 간신히 사수해낸 채 마감했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얘기 시작하기 전에 LG 에너지솔루션 15% 급등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훈풍이 에코프로 형제까지 또 불어들었는데요. 에코프로 BM 이에 2%가량 상승하는 흐름 체크해 보실 수가 있었겠고요. 에코프로는 1%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고 있죠. 특히나 아스코 관련된 재료가 묻어있는 종목들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만 알테오제는 4%가량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 오늘도 아쉬운 흐름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9%가량 하락하는 흐름 보이면서 20만 원 선 간신히 사수하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하락하는 흐름 보이면서 70만 원 선 겨우 유지한 채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주식 트렌드 상승률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 트렌드 또 특징적인 섹터 하면은 반도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SKC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5월 달에 공략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4월 달에도 공략해 드렸었습니다. 그로 인해 한 달여 만에 38%의 상승률 빠르게 달성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더 빨랐습니다.
무려 12거래일 만에 31.9%의 상승률 달성해 준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SKC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놓쳐서 아쉽다 하셔가지고요. 오늘 정민상 전문가님께서 반도체 관련돼서 주목해 볼 종목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2부에서 지금껏 리뷰해드린 이런 종목들처럼 향후 시장을 주도할 섹터 그 안에서도 유의미한 상승 보일 수 있는 종목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히든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참여하시는 공간 띄워드리고 있고요. 잠시 후에 전체 화면으로 만나볼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 문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요. 문자도 이용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만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고 있다는 점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찾아오고 있는 시간이고요. 10시 50분까지 방송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 주식 트렌드 목요일 밤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함께 달려주실 투자의 정석 정민상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정석 정민상 전문가입니다. 네,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ETF의 성공적인 상장 이후로 정말 강력한 수급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삼성전자는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고,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 강하게 그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이제 결국은 강하게 보합하면서 자 이렇게 어제와 대비해서는 좀 어느 정도 눌리는 네,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네, 잠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민상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 향후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반기가 벌써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반기 남은 이 한 달간 투자의 전략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또 굉장히 높아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협상에서 진전이 나타나고 있다. 간밤 루비오 및 국무부 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특히 이란과 협상에 있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한 점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에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국제 유가 그리고 WTI의 이 급락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아직 마음에 안 드는 점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러한 불안 심리 정점에 달했었죠. 장중에 이 미국과 이란 간의 충돌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에 국내 증시 양대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만 또 최근 나스닥 지수 그리고 다우 지수 계속해서 고점 높여 나가는 만큼 이에 대한 전문가님의 분석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네, 전문가님 오늘 또 준비해 오신 이야기들 하나씩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하신 건가요? 너무 길어가지고. 아, 너무 길었죠. 네, 네. 질문 아니시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시황 브리핑 하면 될까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미증시 시황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 미증시. 자, 이번 주는 메모리얼 데이로 월요일 휴장이 있었죠. 자, 이후로 반도체 섹터의 수급이 강하게 몰리게 되면서 자, 나스닥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강력한 랠리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특히 마이크론이 하루 만에 19% 폭등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반도체주 위주의 그런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자, 연휴 기간 미국이 이란의 어떤 그 저강도 공습을 감행한 부분 이러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게 됐고, 자, 이에 대해서 이란이 보복을 또 예고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유가가 장중에는 반등하게 되는 그런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강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자, 여기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드려보자면 미국과 이란의 그런 협상이 결국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이런 시장의 해석, 이런 부분이 있겠고, 이와 더불어서 자,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실적이 확실한 주도 섹터로만 수급이 쏠리게 되는 그런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뭐 얘기하실 거 있으신가요? 아니 없습니다. 네, 쳐다보셔가지고. 계속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럼요. 네. 뭐 오늘 좀 계획대로 되는 것 같지가 않은데 뭔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최근 AI 기술이 단순한 질의 응답 단계를 넘어서 자, 이제는 어떤 기업의 실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그런 개념인 에이전틱 AI로 진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는 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자, 지금 이제 기업들에 대한 서비스로 발을 넓히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반도체 꼭 필요하겠죠. AI 쪽으로. 맞습니다. 자, 반도체가 올라서 지금 그렇게 그쵸? 말씀하신 네. 것 같은데, 자, 여기에 필요한 거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AI의 어떤 유틸리티, 인프라 유틸리티.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AI와 연계되는 모든 것들이 당연히 이제 호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불안정한 시장 상황 때문에 미국과 이란의 이런 불안정하잖아요. 그쵸? 협상이 막바지인 건 알겠는데 자꾸 싸워. 뭔가 이상해. 이런 느낌 때문에 이게 불안하니까 좀 확실한 데 들어가자. 이런 이유로 반도체가 좀 강하게 부각이 된, 일시적으로 강하게 부각이 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된다라고 했을 그러면은 때는 다시 유틸리티나 이제 수급이 퍼질 수가 있겠죠. 순환매가 돈다. 네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추가적인 수요가 확보가 되니까 이게 뭐 어쨌거나 비싸도 살 수밖에 없는 게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실적들이 어느 정도 있고. 물가가 오르더라도, 그렇죠.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더라도 반도체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하더라도 이거 살 수밖에 없는, 사실 지금 공급보다는 수요가 훨씬 더 많은 시장이 원래 그랬는데 네. 이게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쪽으로 가자, 수급들이. 그래서 이제 쏠린 거라고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너무 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네요. 네. 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최근에 이렇게 미국과 이란의 그 전쟁으로 인해서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유가 상승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유가가 다소 오르더라도 어차피 비싸도 팔린다. 이런 개념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또 이슈였죠. 이란 국영 방송에서 미국과의 종전 합의 MOU 초안이 MOU, 이제 강제성은 없는 계약서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 초안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자, WTI 기준으로 유가가
90불 죄송합니다. 90불? 80불이 아니고 90불. 90불. 80불이면 좋겠지만 90불 수준으로 자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이후로 자 백악관에서는 이걸 또 아니다. 쟤네 거짓말하는 거다. 이란 쟤네 거짓말이다. 뭐 그런 거 한 적 없다. 이렇게 발을 빼면서 자 여기에 대한 협상 기대감이 다시 또 후퇴를 하게 되면서 어제 미증시가 또 이제 다시 또 조금 좀 눌렸죠. 오르던 게 조금 좀 이렇게 빠진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기대감과 그러니까 재료와 악재가 이제 동시에 나온 만큼 조금 이제 혼란한 장세. 특히나 이제 수급이 너무 몰렸다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좋은 장세였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장세도 더욱 그 편차가 심했죠. 오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혼란한 구간이지만 자 미국의 중간 선거의 기간 그 기간을 고려했을 때 자 추가적인 휴전 기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란에서 미국과 이란이 그렇죠. 자 휴전 기간이 자 60일이에요. 60일. 60일. 얘기하고 있는 게 그게 이제 기간으로 따지면은 뭐 6월 말이나 7월 초 정도가 돼요. 7월 그 정도가 되는데 자 이 기간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되는 기간입니다. 그렇죠. 이때까지도 협상을 안 할 수는 없다. 안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 기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중간 선거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요. 근데 이때 만약에 협상을 못 하면은 호르무즈 상황이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은 물가 하락이 뭐 늦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또 금리 인상 시나리오도 중간 나오고. 선거에서 이제 그렇죠. 패배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상황이 되면은 트럼프도 이제 파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러면 사실상 7월 달 안으로는 또 협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 이란도 거네요. 그걸 아는 거죠. 이란도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그때까지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막바지까지 가면은 조급해가지고 좀 더 유리한 협상을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또 질질 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질질 끌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협상 이슈에 진통이 있는 부분이 있고 마치 뭐 당장도 협상이 될 것 같은 그런 흐름이 보이죠. 물론 나올 수도 있기는 해요. 네. 하지만 가능성이 높은 거는 6월 말 정도로 보는 게 좋다. 그 정도로 보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요. 어쨌든 간에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는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죠.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니까 안정적인 투자 전략 가져가자라는 말씀이시죠. 아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란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거의 뭐 망해가다시피 하는 그러니까요. 호르무즈도 역봉쇄 당하고 공격도 너무 많이 당했고 그죠 이제 재건하기도 좀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절실한 건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그래서 이제는 어쨌거나 협상 쪽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고 어차피 그거 지나면은 뭐 글로벌 경제에도 좀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방향은 좀 생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협상할 수 있는 기간이 6월 말 정도로 우리가 일단은 생각을 해두고 좀 대응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글로벌 증시 흐름에 대한 이슈들 체크해 봤습니다. 우선 6월 말까지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또 리스크 안고서 전략 세워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는 반도체 섹터 그리고 AI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공부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또 기억해 보셔야겠습니다. 관련해서 더 구체적인 증시 브리핑 같은 경우에는요. 참여하실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그동안 저희 주식 트렌드 공략주들 어떠한 상승률 또 보여왔는지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 나가는 종목들도 있고 네네. 반면에 좀 빠지는 종목들도 있고 해서 공략주들에 대한 전략, 향후 전망 같은 것도 들어봐야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어제 오늘 네. 삼전 하이닉스에 블랙홀 수급이 들어갔어요. 이게 그쵸. 다른 섹터에서 수급이 다 빠져나오고 거기에만 다 들어가 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그런 장세가 펼쳐졌었죠. 네. 당연히 추천주들도 좀 이렇게 하락한 그런 흐름도 나타나기도 하고 실제로 또는 이제 공략했던 이유로 좀 좋은 흐름 가져가기도 있기도 하고 그쵸.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 그거 좀 설명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SK 지난 방송 공략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SKC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고요. SKC. 자, 지난 방송이 5월 14일이었죠. 5월 14일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공략을 해드렸고요. 자, 이후로
이 통신망에서 이렇게 제가 보이시나요? 요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실 거예요. 이거 통신망 참여하신 분들 아실 겁니다. 요렇게 말씀드렸어요. 정말 예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후로 정말 하루하루가 뭐 폭등하는 흐름. 다음 날 뭐 최고 13%, 그 다음 날 뭐 9%, 그 다음 날 뭐 12% 이렇게 연일 폭등하는 흐름이 나타나다가 자, 이번 주는 반도체 수급이 너무 많이 이제 쏠리는 바람에 물론 이것도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긴 하지만 대표하는 종목에 너무 강한 수급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죠. 어제와 오늘은 좀 하락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기준이라면 상당히 좀 좋은 구간이죠. 그쵸?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오르비텍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5월 14일에 공략을 했었죠. 오르비텍 요때 공략을 해서 지금 사실 거의 뭐 움직임 변동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장세에 뭐 대부분 이제 좀 하락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약세를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후로 어느 정도 좀 하락한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추가적인 대응을 당연히 해야겠죠. 자, 그 힌트는 이제 뭐 장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 국내 증시 브리핑 하면서 제가 삼전 하이닉스 대응하는 방법을 또 말씀드릴 텐데요. 자, 그걸 참고하시면서 요것도 이제 대응 구간을 잡으시면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삼전 하이닉스에서 이제 수급이 흩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이제 대응을 다른 종목에서 하게 되면은 좀 더 이제 탄력을 기대할 수 있는 장세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조금 이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물론 이제 내일 당장에도 그런 일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충분히 우리가 확인하고 해도 늦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크게 하락한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다음 종목 대한항공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항공. 자, 대한항공 3월이었네요. 공략했던 게 3월 19일. 자, 이후로 이제 우상향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과하죠. 그렇죠. 우상향까지는 아닌데 천천히 올라간다. 천천히 안정적으로 이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흐름이 나타난 이유. 자, 대표적인 항공주입니다. 근데 항공주가 유가가 상승하면 이게 악재로 반영이 돼요. 그런데도 제가 이제 공략을 한 이유를 그때 설명드렸었지만,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물류에서 좀 매출이 많이 나오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아시아나와 합병 이슈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재되어 있는 그런 어떤 성장성을 꾸준히 가져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 호르무즈 상황이 도저히 개선이 되지 않으니까 얘가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저가 항공사 이런 것보다는 이런 물류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공략을 해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후로도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뭐 당장은 재미가 없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호르무즈 상황이 개선이 된다, 거의 확실시 된다 이런 이슈가 나타났을 때 정말 좀 강한 탄력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날이 이제 멀진 않았다. 그래서 뭐 오늘 하루 딱 매매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천히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한신기계 한번 보겠습니다. 한신기계. 네, 한신기계 제가 요거는 4월 16일에 공략을 한 이후로 정말 좀 강한 흐름이 좀 어느 정도 나타났죠. 그래서 정고점 부근에서 이제 강하게 이 날 당일에 이제 하락으로 정환이 되면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자, 거래량이 동반되고 윗꼬리가 달리면은 하락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할 수 있을 텐데, 자, 이후로 실제로 좀 하락 흐름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저점이에요. 이 보면은 22년도 막 21년도의 저점 부근에까지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아시죠? 그럼요. 유틸리티입니다. 네. 유틸리티. 그러니까 원전에 관련된 그런 종목 중 하나인데, 자, 이 기업이 뭐 수주도 좀 충분하고, 그리고 원전 전반적으로 꾸준히 우리가 매매해야 될 섹터 중 하나입니다. 제가 집중해서 좀
많이 들었던 게 원전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좀 저렴한 구간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그 폭락하면 어떡하나요?라고 할 수 있는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기적으로 봐도 굉장히 저점 구간이 이미 지금 도달을 했어요. 3,000원대 구간입니다, 지금. 그래서 주식은 좀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렴할 때 내가 모아간다. 오늘 하루만 보지 말자. 네. 천천히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리스크를 자꾸 관리하면서 줄여가는 생각으로 투자를 해야지. 반대로 이제 수익을 쫓아가는 매매, 이거 굉장히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수익을 쫓아가는 매매를 급하게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 어제 삼성전자 사신 분들 웃으면 안 되는 그런 말이네요. 좀 슬픈 얘기지만 슬픈 얘기죠. 뒤늦게 좀 쫓아간 분들, 이런 분들 좀 이렇게 상당히 안타까울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우리가 나중에 이 수급이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예상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런 좋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하나씩 매집을 하는 것이 좀 올바른 대응 아닌가. 그랬을 때 수익도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네. 리스크를 줄여갔을 때 수익은 오히려 따라오게 되고 수익을 쫓아갔을 때는 손실이 오히려 따라오게 됩니다. 이거 하시면 하실수록 주식을 하시면 하실수록 좀 공감되는 말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 제가 통신망에서 네. 또 꼼꼼하게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할까요? 네, 네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주식 트렌드에서 지금껏 공략해드린 종목들에 대한 상승률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미처 언급해드리진 못했지만요. 12거래일 만에 31.9%의 상승률을 달성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더불어 한 달여 만에 38.3%의 상승률을 달성한 SKC와 같은 종목들 마찬가지로 오늘도 준비해뒀습니다.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는 참여하실 수 있는 커뮤니티에서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체 화면으로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저희 문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요. 오늘의 히든 종목 만나볼 수 있다는 부분 강조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히든 종목과 더불어 국내 증시에 대한 브리핑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트렌드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향후 시장을 주도할 섹터, 그 안에서도 또 살펴볼 만한 종목들이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내 증시에 대한 브리핑은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저희 또 구체적인 종목 만나보기 전에 오늘 국내 증시 시황 좀 짧게 짚어주시죠. 네, 오늘 좀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럼요. 그럼에도 짧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청에 의해서 자, 어제 최고점을 갱신한 국내 증시, 자, 오늘은 하락하는 흐름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8,500포인트에 근접하는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그 과열은 지속될 수가 없었는데요. 자, 반대로 코스닥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면서 꾸준한 차별화되는 그런 장세가 연출됐었죠. 자, 어제 장 초반 미증시 반도체 랠리와 최근 상장된 ETF, 삼전하이닉스 ETF 관련 이슈로 인해서 단기 수급이 강력하게 정말 몰리게 되면서 두 가지 재료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정말 강력한 수급이 몰렸습니다. 그러면서 삼전과 하이닉스가 동반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자,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강하게 돌파하면서
끌어올리는 단계 과열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자, 하지만 오전장의 과열 이후로 오후장에는 장마감 무렵에 차익 실현 물량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자, 이게 오늘까지도 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최근 과열로 인해서 기술적 접근이 좀 어려워진 건 맞습니다. 차트적으로 좀 해석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구간인데요. 자, 여기서 어제 발생한 뭐 윗꼬리가 한번 나왔다고 해서 이제 뭐 하락으로 전환된 건가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좀 힌트를 드리자면은, 자, 윗꼬리가 달리는 이유는 매수보다 매도하는 힘이 더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죠? 팔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이해가 그러니까 아직은 좀 더 지켜볼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하는 뭐 음봉으로 전환됐고 윗꼬리가 달렸는데 강력한 거래량이 동반되었다. 이거는 당분간은 좀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수하는 세력과 매도하려는 세력이 동시에 이렇게 이해 충돌이 생기는 구간에서 바로 그 거래량이 폭발하는 거거든요. 공매도 세력과 매수하려는 그 세력들. 개인이 보통은 이제 계속 매수를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거래량이 폭발한다. 이 폭발하는 시점이 바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을 하면서 다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요 구간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도대체 언제냐? 사실 그것까지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는 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하면은 사람이 아니겠죠. 그래서 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6월 중순에 이제 뭐 물가지표 발표가 되면서 뭐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멀진 않았다. 왜냐하면 시장의 수급이라는 거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한정되어 있어요. 한상상.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증시의 수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한정되어 있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그쵸? 이 수급이 이 안에서 돌아가는 것 뿐인데 지금 이 삼전 하이닉스의 수급이 들어가려고 다른 섹터의 수급이 이탈할 정도로 정말 블랙홀 수급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그럼 계속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삼전 하이닉스만 수입하나? 아니죠. 계속 얘만 올라야 되나?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상향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는 있겠지만 또 쉬어가겠죠. 단기적으로 너무 부각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수급이 흩어지는 그런 타이밍을 좀 노려봤으면 좋겠고, 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통신망에서 항상 좀 구체적으로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자 신청 하시면은 제가 또 이제 친절하게 또 이렇게 직접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정민상 전문가님께서 향후 시장의 맥을 짚어볼 수 있는 국내 증시 흐름에 대해서 브리핑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투톤만 계속해서 오를 순 없다. 이들이 쉬어갈 때 또 수급을 이어받을 수 있는 섹터를 또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또 향후 시장 흐름에 더불어서 또 주목해볼 섹터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첫 번째 공략 섹터 바로 한번 만나볼 텐데요. 혹시 네. 어떤 섹터 준비해 오셨을까요? 뭐 제가 이제 즐겨서 뭐 이제 공략하는 섹터 중 하나입니다. 네. 바로 이제 유틸리티 섹터 이번에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올해 주식 시장의 중심은 당연히 AI입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는 이 AI에서 파생되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자, AI가 필요로 하는 인프라에서 지금은 반도체가 강력하게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요. 자, 국내 증시가 앞으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은 맞습니다. 움직이는 것은 맞는데,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지금 시기만큼은 단기 과열된 게 사실입니다. 이런 걸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AI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반도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AI 전력이라든지 뭐 인프라, 여기 필요한 인프라, 그리고 데이터 센터와 일을 시켜줄 수 있는 뭐 냉각 관련주라든지 또는 최근 부각된 광통신 발음 중요한데 광통신과 네트워크, 그리고 뭐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섹터들이 AI에서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AI를 가동하기 위한 전력 인프라나 유틸리티 이런 섹터는 AI 구동의 필수 섹터입니다. 없으면 안 들어가요. 필수 섹터가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 AI의 빠른 발달로 수요가 폭발하게 되면서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설에 대한 경쟁이 뭐 불을 붙어버렸죠. 그러면서 가속화되게 되었고, 자, 폭발적인 전력 수요는 인프라 섹터 자체를 정말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AI 전력이나 유틸리티 시장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시장, 반도체처럼 그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공급보다 수요가 절대적으로 많은 그런 개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망이 좋겠죠, 당연히. 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 센터 증설 경쟁은 유틸리티의 이런 수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유틸리티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숫자로 찍히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AI 구동에 필요로 하는 전력을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섹터 중에 바로 원자력과 차세대 SMR. SMR은 성장할 수 있는 섹터가 아니라 지금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아니라 자, 성장할 수밖에 없는 sektor이고 이제는 그 수주나 어떤 실적들이 숫자로 찍히기 시작하는 그런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과 이란 전쟁 발발로 물류가 막히고 유가가 폭등하게 되면서 자, 여기서 강력한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었지만 최근에는 협상 조짐을 보이면서 장세가 진정될 만한 시기가 좀 다가오지 않았나 시장이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에 따라서 최근 뭐 유가만 보더라도 뭐 굉장히 좀 많이 100불 밑으로 이렇게 90불대로 급락하게 된 부분도 자, 이 부분도 유틸리티 섹터 전반적인 수혜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가가 안정된다면 발전 비용 부담 자체가 낮아지고 투자가 더 활발해질 수 있게 됩니다. 이때가 되었을 때 시장이 안정되었을 때는 확실한 것보다는 어떤 성장주라든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섹터의 수급이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런 걸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시기가 바로 좀 이 준비를 하기에 정말 좋은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종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희 정민상 전문가님께서 글로벌 증시 흐름 그리고 국내 증시 흐름 다 파헤쳐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주목해 볼 섹터는 유틸리티 지목해 주셨습니다. AI 구동에 있어서 필수적이고요. 더불어 수주와 실적이 현재 눈으로 찍히는 단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장성까지 두루 갖춰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시간 공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유틸리티 종목도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떠한 투자 포인트들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주시죠. 자, 그러면 유틸리티 다 오르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아니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어떤 기업이 정말 좀 강한 수급이 강한 어떤 수혜가 기대될 수 있냐 이런 걸 좀 잘 판단해야 될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 기업은 땡땡땡땡 공사의 산하의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으로 국내 가동 중인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소의 정비나 유지 보수를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대표 플랜트 정비 기업입니다. 자, 최근 반도체 대형주들이 단기 과열로 인해서 시장의 자금들이 차익 실현 이후로 지금 구간은 좀 대기 자금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왜냐면은 그 삼전 하이닉스도 좀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그러면 뭐 수급이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고 코스닥도 같이 하락했어요. 네. 그죠? 코스피도 하락했어요. 이 대기 자금이 늘어났답니다. 그렇죠. 수급이 갈 곳을 찾고 있어요. 지금 타이밍이 너무 좋죠. 이런 시기라는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유입될 만한 그런 환경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자, 이 기업은 지난 1분기에 이미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실적도 이미 좋네요. 기록을 했어요. 근데 자, 이 실적도 증명을 했고 향후의 실적 가시성이 높다는 그런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수주도 충분하고 뭐 나쁠 게 없어요. 근데도 지지부진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호르무즈 그 이슈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있다. 그래서 힘을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 상황이 좋아진다면 상승 가능성이 정말 높아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실적을 이미 찍었잖아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주가가 탄력을 못 받았다.
시장 상황에 의해서 이게 좋은 기회인 겁니다. 그렇죠. 이게 매수하기 좋은 기회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렇게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 자, 모아가는 관점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급이 유입될 만한 또 이슈가 있는데요. 바로 땡땡땡땡의 해외 원전 수주 성과가 또 있었습니다. 아, 수주. 그래서 체코나 루마니아 등 유럽발 대규모 원전 수주가 이제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얼마 안 남았어요. 본격화될 경우에 자, 이 기업은 자, 시운전이나 정비 뭐 이런 쪽으로 운영 매출을 직접적으로 이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타이밍도 너무 좋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은 빠르게 볼게요. 네, 빠르게. 자,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가져오다가 최근에 정말 이제 하락 매일 하락이죠. 네. 그러면은 이게 계속 하락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 상승 추세가 꺾일 정도로 지금 하락이 강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하락할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지금 뭐 2달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모아가도 되는 정말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구체적인 부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이 방송이 이제 벌써 끝나가는 네,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좀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좀 이렇게 자세하게 같이 이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유틸리티 섹터 내에서도 가장 주목해볼 만한 종목 만나봤습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인 역량 충분히 갖추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원자력 발전소의 정비와 유지 보수를 독점하고 있는 또 대표 플랜트 기업인 만큼 저희가 이 시간에 꼭 알아가야겠습니다. 하지만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는 커뮤니티 공간에서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체 화면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 또 문자도 이용 가능합니다. 샵 3989번으로 정석 2글자만 남겨주시면요. 저희 정민상 전문가님께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 또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전체 화면으로 만나 뵙고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히든 종목 만나보고 왔고요. 두 번째 순서로 또 주목해 볼 만한 섹터, 그 안에서도 유의미한 상승 보일 수 있는 종목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 섹터 어떤 쪽으로 공략해 주시나요? 네, 두 번째는 반도체 이제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네, 소부장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삼전과 하이닉스가 지금 강하게 상승을 했고 부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반도체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드는 게 소부장인데 소부장들은 지금 대체로 좀 소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종목 선별을 잘 했을 때 뭐 뭔가 핵심적인 기업 이런 걸 잘 했을 때는 당연히 여기도 이거 발주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예상을 하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같이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들어야죠. 그냥 삼전 하이닉스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발주가 나오고 이거를 수주해서 생산하는 이런 기업들도 당연히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의 필수제라고 할 수 있는 HBM이죠. 고대역폭 메모리는 단수가 8단, 12단을 넘어서 뭐 지금 차세대 HBM4로 고도화될수록 공정 난이도가 이렇게 되면 올라가게 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면서 수율 저하, 그러니까 이 제품이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자, 칩을 높이 쌓아 올릴수록 불량 칩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게 되는데, 자, 선제적으로 불량 걸려서 제조 비용을 절감하는 검사 장비의 중요성이 그렇기 때문에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들의 에이전시 AI 도입과 고성능 하드웨어 투자 확대는 결국에는 비싸도 수율만 잡으면 팔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후공정 검사 장비 섹터는 필수성을 가진 그런 섹터로 오래 꾸준히 사고 팔면서 매매하기 좋은 안정적인 섹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자, 그중에서도 핵심 수혜주를 좀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정민상 전문가님께서 두 번째로 주목해볼 sek터 반도체 장비 종목 지정해 주셨습니다.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투자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수혜주다라고 제가 기팀에 들었는데 관련돼서 자세한 투자 포인트 또 빠르게 짚어주시죠. 네,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자, 이 종목은 기존 일반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시장에서 글로벌 점유율 70% 정도로 독보적인 세계 1위를 수년간 지켜온 후공정 장비의 핵심 기업입니다. 너무 말이 길죠. 네, 그만큼 독점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반도체 대형주들이 단기 과열 흐름을 나타내면서 자, 어제는 또 윗꼬리를 달고 숨고르기 장세에 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이 기업은 단순한 업황 회복을 넘어서 HBM 전수 검사 장비라는 확실한 실적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해봐야겠는데요. 자, 올해 이 기업의 실적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무기는 독자 개발한 HBM용 큐브 프로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많이 아실 수 있는데 그래도 네. 좀 설명드릴게요. 자, 고단화된 HBM 수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고마진 필수 검사 장비입니다. 자, 이미 SK하이닉스의 품질 테스트가 이미 통과됐습니다. 통과됐고요. 또 최근 삼성전자와 대규모 HBM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하게 되면서 정말 강력한 향후 체력을 좀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마이크론의 최종 구매 주문 승인까지 임박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기업들은 다 잡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핵심 기업이죠. HBM 3사의 모두에게 장비를 공급하게 되는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전하이닉스가 좀 조정이 나타난 부분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기회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수급이 흘러가야 되니까 이런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차트 빠르게 보겠습니다. 1분밖에 안 남았네요. 자, 차트 보시면은 자, 이게 좀 일봉 차트입니다. 주봉으로 보더라도 자, 이때 이후로 이때 한 2022년 이 정도 될 겁니다. 이후로 크게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변동폭은 크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근데 기업의 체력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주가도 반응을 해야겠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그러한 이해로 폭발적인 상승이 먼저 나타난 것이고 첫 번째 수혜가 나타난 것이고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혜를 확보한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재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특정 시기부터는 그게 이제 머지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민상 전문가님의 마지막 히든 종목, 이 삼성전자로부터 공급 계약 체결 완료했고요. 마이크론의 이제 독점 공급 계약까지도 지금 앞둔 상태입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의 품질 테스트까지 통과한 이 삼전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수혜주 궁금하시다면요. 네, 저희 참여하실 수 있는 공간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간 들어오시게 되면 오늘의 반도체 장비 히든 종목 말씀해 드릴 예정이고요. 문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정민상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에 대해서 알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정민상 전문가님께서는 매주 목요일 밤 격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